네, 김유리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날씨 많이 쌀쌀해졌죠? 네, 또 낮에는 살짝 덥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일교차가 이렇게 큰 만큼 여러분 그러니까요.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으로 가볼까요? 네. 어제 새벽 아이돌 그룹 신화의 신혜성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식당 모임 후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했고요. 신 씨는 대리주차 직원이 열쇠를 잘못 건네서 다른 차에 탑승했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입장을 번복해서 논란입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도 한 배우의 음주운전 뉴스를 접했었는데 제주도에서 그렇죠? 예, 또 이 뉴스를 또 보니까 또야? 또 신화를 좋아했었고 아하. 저희 작가도 좀 전에 얘기했었는데 팬이었다고. 근데 그러니까요. 듣고 좋아하고 했던 그룹의 멤버가 이러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맞아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가 신하정 씨는 음주 측정을 여러 번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음주 측정은 당연히 협조해야 할 운전자의 어떻게 보자면 의무인데 이걸 거부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워낙 이제 음주 측정을 안 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네, 조항이 맞아요. 신설이 됐고요. 만약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요, 징역 1년에서 5년 혹은 벌금 500에서 2천만 원 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웬만한 실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거부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신혜성 씨가 일단은 음주 측정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범죄를 구성하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법정에서 재판 받을 때도 결국은 그래도 어쨌든 뭐 체혈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음주 측정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가중 요소가 또 됩니다. 아, 그렇죠. 더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팬도 많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분이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네, 맞아요. 결코 해서는 안 되죠. 네, 말씀하신 대로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어요, 신혜정 씨가요. 네. 이렇게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행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절대로 안 되지만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네,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마약범죄 재범률보다 높을 정도니까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안타깝고 다만 이제 이 음주운전이란 것이 이들이 재범을 했을 때 과연 적발된 것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러 번 했다가 네. 그냥 2번 걸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네. 그러니까 음주를 하게 되면 자신감이 그 평소보다 높아지게 되고요. 또 그 위험에 대한 네. 경계심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 괜찮아, 나 운전 잘할 수 있어, 안 걸릴 거야, 이 정도는 난 취하지 않았어, 난 술세, 이런 어떤 헛된 자신감과 함께 네. 운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니까 자꾸 재범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음주운전 재범은 정말 막아야 됩니다. 네, 실제로 제가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음주운전 재범률이 현재 40%가 넘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3년 동안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70% 이상이 10년 내에 또 재범을 저지른다. 이런 통계도 있던데요. 네. 재범률이 높은 이유, 뭐라고 보세요? 우선 처벌이 너무 미약하죠. 물론 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 정지 등을 이제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네. 단속을 무서워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번 처벌을 받고 나서 다시 운전대를 잡기까지가 너무 빠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들이 그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까 경각심이 쉽게 빨리 사라져 버려요. 네. 이 부분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음주운전을 막는 것이 처벌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 이들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필요하다면 치료 또는 교육 그리고 장비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그 음주 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고 차량 내에 그런 네. 이제 장치를 달도록 기술적으로. 한 나라들이 네. 있어요. 우리도 빨리 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 참 이런 사건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입니다. 절대로 네.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어제 새벽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권총을 맞고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추정하며 총기 소지 경위를 조사 중인데요. 경찰은 과거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총을 남성이 보관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 듣고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네. 사실 뭐 권총을 서울 한복판에서 이게 말이 되나? 드라마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나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총이 그쵸. 허용되지 않는다잖아요. 네. 그런데 권총이 그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사가 됐고 사람이 사망했다. 이건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네. 우리가 너무 충격받을 만한 일인데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뭐 여러 명의 그런 총기 소지자들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대단히 개별적이고 특별한 상황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과거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소지하던 총이었던 그런 그 총기가 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그 경로만 밝혀져도 네. 그래도 조금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총기 번호가 실제로 있는 389경 권총이었다고 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남성의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이 총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하셨고 예. 그 이후에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버지의 총을 보관만 하는 걸로 혹시 처벌이 되나요? 처벌됩니다. 아, 우리나라에는 이제 총포, 도금,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위험한 흉기를 허가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만 하는 것으로도 징역 3년에서 15년 무겁죠. 예, 무거운 형이네요. 네, 예. 벌금도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네. 상당히 무거운 벌이 내려지니까요. 혹시라도 유사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멋져 보이니까 뭐 있어 보이니까 이런 사유로 보관도 하지 마시고 소지도 하지 마시고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네. 또 이 사건을 보면 총기 소유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디선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몰래 가지고 있다가 뭔가 사고가 나거나 범죄에 쓰이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총기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걸까요? 혹시 뭐 이걸 보완할 방법은 없는 건지 끝으로 하이킥 한번 날려주세요. 네, 이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그 베트남 전쟁 참전이라든지 네. 또는 군대 다녀온 분들이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본의 아니게 그 집에 총기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경우에는 절대로 그냥 두시거나 또는 보관하지 마시고요. 바로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공기총이라든지 사냥용 엽총이라든지 네, 일종의 허가된 총들이죠. 그런 네, 총들이. 허가되거나 또는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런 총기도 관리를 대단히 유의해 주셔야 하고 총은 네. 정말 사람의 생명을 앗을 수 있는 위험한 흉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신혜성 씨 음주운전 적발에 관한 뉴스를 들으시고 3494님이 음주운전도 습관입니다. 대부분 한 번에서 안 걸리면은 또 하더라고요. 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네. 우리가 윤창호법이라고 정말 허망하게 음주운전에 목숨을 잃은 분 때문에 법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형량도 높였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 말려주시고요. 대리운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건 하이킥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김일희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